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되면서 올해에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기회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신혼부부 위례 자이더 시티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혼부부라고 하는 이러한 문구를 제가 썼는데요. 이 위례 자이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들한테 좀 특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업 개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일단은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위례 신도시에 입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성남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송파나 하남, 성남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뭉쳐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2기 신도시인데요. 성남 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파트의 총 세대수는 이제 800세대입니다. 800세대라서 언뜻 봤을 때는 그래도 세대수 규모가 좀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이 세대수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인데,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이제 360세대가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중점을 다루고 말씀드릴 부분은 360세대의 그 분양 물량이 이제 2021년 1월 11일에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분양의 360세대가 이제 1월 11일에 청약 예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분양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다룰 거고, 이 신혼 희망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분양의 물량들이 293세대, 즉 신이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신이타의 물량이 이제 1월 18일 날에 이제 청약 신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이제 그 신혼부부 그 혜택에 적용되는 분들은 이 공공분양에 청약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이타 물량에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공분양하고 신이타에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물량은 추후에 147세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공공분양 360세대 중에 이제 일반 분양의 물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하는 위례자이 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물량은 굉장히 극소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 특별 공급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3층까지 11개 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공공분양 중에 360세대가 이제 74제곱미터, 82제곱미터, 84 전용 면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로 소형의 평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소형의 평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주택형은 공공분양 1월 11일에 있는 공공분양의 주택형을 말씀드린다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지적인 부분을 일단 거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넓은 측면에서 본다면 위례 신도시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많이 분양이 되었고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례 신도시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송파 권역에 인접하고 있다. 강남권에 송파구를 이제 포함하고도 있지만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기 신도시 중에 서울을 포함하고 있는 신도시는 위례 신도시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거예요. 이 위례 신도시 입지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분양을 하던 위례 자이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위례 쪽에 있는 그 하남 권역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위례 중앙역이라고 하는 위례 그 신사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노선이 신사선 예정 노선입니다. 이 신사선 예정 노선이 어디를 지나냐면 이 삼성역을 관통을 하면서 이제 신사로 이어지게 되는 노선인데, 이 노선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이 위례 신도시 이 중앙역, 위례 중앙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남권의 핵심 지역을 지하철을 한 번에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례자이더 시티의 입지가 그러한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례중앙역에서 이제 트램이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선이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은 이 위례중앙역의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도 잠실 권역이나 강남 권역하고의 물리적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체계적으로 개발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 주변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을 지금 현재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례자이더 시티의 위치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들고, 좀 미시적으로 가까이서 보게 된다면 이 위례자이더 시티 인근에 이제 볼 수 있는 비교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바로 위에 폴로리치 위례 아파트가 있고 또 위례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폴로리치의 위례 같은 경우에 이제 14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된 가격이. 근데 평형대가 좀 높죠. 37평의 평형대가 14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된 12월에 거래된 가격을 제가 보니까 13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위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이 입지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동일 수급권에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례자이더 시티의 84제곱미터의 가격을 만약에 예측한다면 13억은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 시세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자이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례 중앙역하고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지는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학에 대한 그런 이점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위례 신도시 중에도 그래도 입지가 굉장히 우수한 곳에 입지한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같은 경우에 조감도, 평형, 단지 배치도 이런 것들이 우수합니다. 제가 많은 아파트 현장을 다니고 그리고 보는데 평면도 같은 경우에도 자이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측에 뽑히고 조감도라든가 색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짓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도 자이 아파트에서 살아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에 엘리시안 가든이라든가 자이펀 그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이 자이만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터를 지금 현재 이 중앙부에 이렇게 중앙 공원 형식으로 석가산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공원이 있을 때 하나의 큰 공원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뷰 같은 경우에도 중앙 공원에 이제 중앙에 아파트로 막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뷰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뷰가 당연히 잘 나오겠죠. 동강 거리가. 다만 제가 봤을 때 이 우측에 있는 이 두 개의 동 610동하고 609동 같은 경우에는 동강거리가 조금 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608동과 607동 같은 경우에도 동강거리가 조금 다소 좁아 보이는 것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이 중앙에 중앙공원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엘리시안 가든, 뭐 실내 놀이터, 어린이집 같은 거를 구성한 거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 우수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74A타입의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74세대이고 보시면은 포베이로 이렇게 구성된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이제 현관 팬트리가 있네요. 현관 팬트리가 있고 또 주방 팬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 드레스룸이 있는 모습이네요. 드레스룸이 있는 모습이고 창문이 이제 측면창이 나 있네요. 전면창이 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측면창이 나 있고, 이 주방 같은 경우에 주방창이 이쪽으로 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로. 측면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성은 그렇게 우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7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팬트리 공간, 여기가 이제 알파룸을 넣어도 되는 공간 같은데 이제 팬트리 공간들이 좀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주방의 환기 시설이 좀 약할 것 같고, 그리고 드레스룸도 이렇게 측면에 있어서 좀 환기가 잘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74 B타입 같은 경우도 보면은 55세대인데 여기에도 이제 포베이 형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전면창은 없는 것 같네요. 주방 쪽에 측면창으로 나 있는 것 같고, 드레스룸은 이렇게 전면창이 나 있어서 환기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이제 74 타입 치고는 작은 드레스룸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74나 75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디귿자 형식까지 안 오고 이 기역자 형식의 드레스룸이 그냥 보편적입니다. 하지만은 드레스룸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가 있고, 현관 팬트리가 있고, 또 주방에도 팬트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74 B타입 같은 경우에도 평면이 좀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82 타입 같은 경우에는 6세대, 세대수가 작은데 평면도 간단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테라스가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방이 3개이고 드레스룸이 기역자로 꺾여 있네요. 그리고 현관 팬트리, 그리고 주방 팬트리. 다소 앞서 본 그러한 평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테라스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테라스 공간이 있고 세대가 작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피해야 되는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84 A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가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주력 평형으로 보여집니다. 142세대이고 보면은 포베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방을 보면은 안방, 그리고 침실 3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침실 3 공간에 그 붙박이장을 달아주거든요. 붙박이장이 좀 없네요. 보면 2도 없고 3도 없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디귿자로 이렇게 길게 뻗어진 모습이네요. 제가 봤을 때 좀 길게 뻗어진 모습인데 그렇게 그 크기가 작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에 전면창이 있고, 이 주방창 같은 경우에도 전면창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 3개의 알파룸까지 있습니다. 이 알파룸 공간이 좀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알파룸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아 보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가 있고, 그리고 주방 팬트리까지 있네요. 그리고 이 주방의 공간이 굉장히 개방감이 많고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면 자체가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지고, 일부 타입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 중에 드레스룸을 변경하면은 이제 작은 드레스룸과 베타룸 공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동이. 이렇게 베타룸까지 있으면은 뭐 알파룸도 있고 베타룸도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방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평면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그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그 납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그 납입 금액이 뭐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납입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 B타입을 보면은 이제 75세대입니다. 보면은 여기는 이제 투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방이 있고, 안방의 드레스룸이 84 이 투베이 형식 치고는 그래도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방을 봤을 때 안방이 있고, 침실 3이 있고, 그리고 알파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별도로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도 있습니다. 84의 B타입, 그러니까는 이제 탑상형의 타입 치고는 굉장히 우수한 타입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하게 평면을 잘 뽑은 구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거실하고 주방창이 이제 측면으로 나 있기 때문에 환풍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침실 3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면은 침실 3공간이 굉장히 넓고, 이 문을 열어뒀을 때 이 침실 3의 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맞통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탑상형의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팬트리 공간도 있고 창고 공간도 있고 드레스 공간도 좀 넓고 해서 이 84B타입 같은 경우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84A타입이 워낙 그 구조가 우수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84A타입보다는 84B타입도 굉장히 우수하지만은 청약 경쟁률이 좀 이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타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구조를 잘 뺐습니다. 탑상형 치고는. 1순위 자격 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순위 자격 여건을 이제 공공분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신혼희망타운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1월 11일에 분양을 하는 공공분양에 주안점을 두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11일에 청약 접수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신이타 같은 경우에는 18일에 청약 접수를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24개월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 내 과거에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율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을 했던 A1-5블럭, 12블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서울의 50% 그리고 수도권의 50%를 뽑았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권은 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배분하는 방식이 좀 틀립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남 경기도권이기 때문에 이 50대 50으로 분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틀리게 성남시에 2년 거주하신 분들을 30% 우선 배정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를 20%, 그리고 나머지 수도권의 분들을 50%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성남에 살고 계신 분들이 100% 우선 공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이나 서울에 두루두루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1순위로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으로 이제 총 저축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가격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축 총액이 많아야 돼요. 저축 총액. 저축 총액을 이제 본다면 이 앞서서 분양했던 A1-5블럭, 12블럭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제 청약 통장의 납입 금액이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한 2,200만 원 선을 넘었습니다. 최하가 2,200만 원. 그러니까 청약 통장에 납입된 금액이 2,200만 원을 넘었을 때 당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그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대를 당연히 넘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2,200만 원대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 물량이 지금 공공분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 공공분양의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2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경쟁이 될 것 같고, 다만 특별공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자료를 제가 뭐 특별공급까지 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 이 자료들을 자세하게 올려둘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자료들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일반 공급으로 일반 분양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혼희망타운에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공공분양하고 그리고 신이타의 물량을 모두 다 그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타운의 자격 조건만 간단히 보신다면은 신혼희망타운,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이제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그리고 6회 이상만 납입을 하면 되고, 이 혼인 대상의 기간은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예비 신혼 부부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 한부모 가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이고 소득 및 자산 요건 기준을 충족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에 맞는 분들, 신혼부부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신혼부부의 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혼부부 분들은 위례자이더 시티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세대수를 한번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일반 공급의 세대수가
74세대예요. 너무나 작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더 많이 공급을 하죠. 그래서 일반 분양의 공급 물량들 중에는 보시면은 이제 84A 타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3세대. 굉장히 구조가 좋았죠. 84A 타입 같은 경우에.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도 이제 15세대가 있고 74A 타입 같은 경우에 14세대, 그리고 7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12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많이 되지 않는 게 단점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신혼부부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84가 42가구, 그리고 84B 타입이 22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다면 신혼부부 분들한테는 그래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분양 일정을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분양 물량은 공공분양의 물량입니다. 공공분양의 물량이고, 공공분양의 물량이 11일에 특별공급이 있고, 그리고 12일에 일반공급 1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일에 일반공급 2순위, 그리고 19일에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히타 같은 경우,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18일날 이제 청약 접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히타의 물량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겠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례자이더시티 분양 가격하고 제 의견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억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제곱미터는 뭐 세대가 얼마 안 됐죠. 7억 7,600만원.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편적인 세대 A타입과 B타입을 본다면 이제 8억을 넘지 않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격만 봤을 때는 좀 가격이 무겁습니다. 그냥 단지 이 가격만 봤을 때는 청약 물량으로서 좀 무거워 보이지만은, 제가 앞서서 입지 분석을 하면서 시세 분석을 했던 것처럼 인근에 있는 위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13억 4천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13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인 가격은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 그리고 이 가격에 분양을 받는다면, 그리고 향후에 그 개발 여건,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트램이라든가 이런 개발의 계획들, 그리고 위례 뭐 스타필드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입지적인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초중고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정도의 가격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치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안정적인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이 좋냐, 청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청약 신청해서 당첨이 될 수 있느냐, 당첨이 되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당첨선을 본다면 2,200만 원 선을 이제 충분히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통해서는 당첨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특별공급 조건 중에 신혼부부 분들 같은 경우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물량하고, 그리고 신희탑 물량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모두가 좋았기 때문에 청약 신청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청약 신청을 했을 때 84A 타입 구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84A 타입 물량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84B 타입도 괜찮았거든요. 84 타입을 하신다면은 84B 타입을 청약 신청하시는 거를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84 A타입, B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 A타입에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타입들을 노리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물량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잘 다루지 않았는데, 뭐 진짜 뭐 로또에 별을 따는 그런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분양가 자체가 9억을 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이 작아가지고 경쟁이 높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이런 물량들을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B타입의 물량들이 청약 경쟁률이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조언들, 그리고 이러한 제 개인적인 견해 같은 경우에는 틀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 분양 물량들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시고, 청약을 하시기 전에 주변 시세라든가 그런 1차적인 그런 여러분들께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청약 분양 물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3기 신도시 변화되는 물량들, 그리고 변화하는 정부 정책들, 그리고 재테크 마인드에 대한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청약에 대한 부분들 이외에 부동산 재테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들, 그리고 가치가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거니까, 오늘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두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